시사인에서 만드는 시사인싸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진행을 맡은 윤원선 에디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시사인은 661호인데요. 이번 주 시사인에 실린 기사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기자 소개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김연희 기자 나왔습니다. 네. 김연희 기자입니다. 기운이 없으시죠? 잠깐만, 별명 해줘야지. 다 잊으셨어요, 이제 사람들이. 그때 많이 달라졌어요, 저희. 원래는 부상 기자, 뭐 삐삐 기자 있었지만 요새는 사이언티스트 전문 기자. 과학 전문 기자. 네, 과학 전문 기자. 김연희 기자 나오셨고요. 네, 저도 모르는 별명이 계속 오늘도 생기네요. 대단한 과학 기사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사를 쓰지는 않지만 시사인의 모든 기사가 이분의 손을 거칩니다. 예,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인데요. 고재규 편집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왜 갑자기 국장이 출연했나 의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오늘 고재규 국장이 시사인싸 찾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직접 말씀해 주시면. 네, 막방입니다, 막방. 막방이라는 게 무슨 의미이신지. 제가 임기 4년 편집국장직을 이제 이번 주로 마무리를 하고, 다시 이제 박수를 치기도 이상하고 무척 이상하게 편기자로 돌아갑니다. 지금 옆에 있는 김연희 기자 웃음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하도 갈고가지고 맨날 뭐 하면 국장이 시켜서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번 주로 지금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뭐 다시 좀 쉬었다가 편기자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시원섭섭하시겠어요. 국장 한 게 지금 4년이에요. 그죠? 저희 이제 시사인 이제 내규상 이제 편집국장이 임기가 2년이고 한 번 연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한 4년 정도 호수로 따져보니까 한 200건 만들었더라고요. 와,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참고로 이제 저 애가 있는데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국장이 됐는데 지금 5학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그러니까요. 4년 긴 시간 같은데 시간 정말 금방 흘렀어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지금 약간 홀가분하기는 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연희 기자가 무엇보다도 지금 즐거워할 텐데 쾌재를 부를 텐데. 울지 마세요. 김연희 기자만 쾌재를 부른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모든 기자들이 좀 쾌재를 부르고 있죠. 축제 분위기예요 지금. 축제 분위기겠죠. 아닙니다. 애독해 주셨던 독자 여러분께 감사도 뭐 인사도 전할 겸, 그리고 뭐 어찌됐든지 간에 지난 4년간 워낙 사건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저도 진짜. 좀 정신이 없었는데. 대선도 있었고 뭐 많았어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제가 코로나까지 하고 갈 줄은 몰랐었는데 아무튼 이래저래 인사드릴 겸해서 왔고, 또 후임자도 좀 소개시킬 겸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안 그래도 지금 고재규 국장 떠난 자리 누가 채울지 독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페이스북에다 이제 글을 또 많이 쓰시고, 페이스북 하신 분들도 좀 많이 아시기도 할 텐데, 우리 시사인싸. 그리고 시사인싸 고정이기도 시사인싸 하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잘 아실. 그분이 국장이 이러실 것 같아요. 자칭 타칭 경제 전문가 이종태 기자께서 이제 후임 편집국장을 맡아서 앞으로 2년 동안 또 시사인을 또 진두지휘하게 될 텐데요. 워낙 그 실력도 출중하고 또 기사도 잘 쓰시고 또 후배들도 잘 갈구기 때문에 마감을 엄청 쪼갰다고 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앞으로 2년 동안 충분히 잘 하리라 여겨지고, 독자 여러분께서 또 이종태 국장이 지휘하는 시사인 좀 애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넘겨받고 넘겨줄 때 정기 독자 부수가 좀 늘어서 좀 넘겨주면 제가 좀 마음이 편한데 좀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채감이 있는데, 이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주변에 시사인 깨알같은 구독 홍보까지. 구독 홍보 좀 해주시고, 그래서 이종태 우리 신임 국장에게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가 권력과 자본에 눈치 보지 않고 김연희 기자가 마음껏 또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마음껏 과학 기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네요. 많이 좀 정기 구독 해주시고, 그동안 좀 시사에 마음에 안 들었다 하면 고재규 저 인간 때문이다 이렇게 여기시고 다시 또 돌아와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종태 기자가 이제 새로운 국장이 된다고 하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또 국장이 되어서도 저희 시사인싸에 자주 출연하시겠대요. 이종태 국장께서? 국장 하면서도 매주 고정 코너를 맡고 싶다는 의욕을 불태우셨어요. 대단한 의욕인데, 참고로. 그래서 제가 국장 한 달만 해보고 말씀하시라고. 정확합니다. 국장 초기에는 열의가 넘쳐요. 이게 지금 한 1년이 가야 되는데. 한 달만 해보고 말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아무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사인싸 시작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역시 김연희 기자가 코로나19 관련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이번 주도 역시 아무튼 시리즈인데요. 이번 주는 아무튼 돌연변이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예. 코로나19 돌연변이 때문에 왜 웃죠? 약간 정신이 나갈 뻔했어요. 이번 기사를 쓰면서. 제가 기사 읽으면서 그랬어요. 독자인 저도 너무 어려워서 아무튼 기사 쓰는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코로나19 돌연변이 때문에 백신 개발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또 코로나19 변종이 출현했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이런 뉴스를 보면 사실 참 막막해지죠. 지금도 코로나19를 물질을 뾰족한 무기가 없는 상황인데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이게 또 바뀐다고 하니까 사실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19 돌연변이가 그렇게까지 무시무시한 존재는 아니라고 합니다. 일명 아무튼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는 우리 김연희 기자가 이번 주에는 아무튼 돌연변이, 코로나19 돌연변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먼저 코로나19에 그래서 돌연변이가 생기긴 한 건지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제일 궁금하신 부분일 거고 또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생기긴 생겼고 네. 그리고 코로나19에 대한 연구가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전 네네. 세계에서.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의 유전자 정보도 속속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까지 발견된 돌연변이는 뭐 이게 정확하지는 않지만 3,000에서 6,000개 정도로 추정된다. 와, 이렇게 네네네. 보고 있고요. 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거는 돌연변이가 생기긴 생겼지만 변종이 출현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연변이하고 변종이 다른 개념인 건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를 네네네. 이제 혼동해서 보통 그러게요. 생각을 하실 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변종이라는 거는 그 저희가 이제 사스 바이러스 있잖아요. 네. 그 사스 바이러스도 코로나 바이러스고 흔히 뭐 코로나19와 사촌 정도 된다. 이렇게 유전적으로 유사성이 많다라고 알고 있는데, 예. 어쨌든 사스와 코로나19는 아예 다른 종으로 분화가 된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예 다른 종으로 분할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변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예. 돌연변이라는 거는 변종은 아닌 거고 네. 지금 뭐 코로나19가 몇 가지 타입으로 나뉘었다. 아니면은 유럽에 퍼진 코로나19가 중국과는 다른 유형이다. 뭐 그런 뉴스들을 보셨을 텐데 이런 게 변종이라고 보도된 거는 사실 좀 부정확한 보도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한부모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 자체가 다르면 완전 변종이고 전혀 다른 이제 소위 말하면 감염병인데 지금 이제 독자 여러분도 조금 헷갈리는 게 유럽이나 뭐 미국에 퍼진 게 약간 뭐 지금 한국이나 아시아에 퍼진 돌연변이하고는 좀 다르다 하는데 네네네네. 이때 다르다는 거는 네. 돌연변이일 뿐이지 변종 자체는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종이 갈릴 정도로 그렇게 예, 큰 예. 차이는 아니고 특성 자체도 변화하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튼 변종과 돌연변이는 다른 개념이고 하지만 이번 코로나19의 경우에는 변종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실 돌연변이가 지금 3,000개에서 6,000개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 수치로 발견된 것도 사실 놀랍고 충분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 아닌가요? 네. 사실 우리가 돌연변이라고 하면은 뭐 약간 엑스맨 같은 거를 떠올리잖아요. 되게 그렇죠. 무시무시한 이미지들을 네네. 떠올릴 텐데 그거는 사실 좀 인간의 눈으로 돌연변이를 봐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사람들한테는 돌연변이가 되게 드문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반면에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알았는데 그 돌연변이라는 것이 비교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후손을 낳을 때 그때 유전적으로 부모한테 없던 어떤 유전자가 그 이제 자손한테 이어지면은 그거를 변이다, 돌연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람은 사실 한 생애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가 여성으로 치면은 한 뭐 10명에서 진짜 많아봤자 20명 그렇죠. 이렇게 되는 한정되어 거잖아요. 있죠. 예, 예. 그런데 바이러스는 인체에 침입해서 사실 한 번 복제를 하더라도 수만 개로 증식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 증식을 그 한 사람 몸에 있어서도 되게 굉장히 여러 번 거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그 자녀들을 많이 낳는다고 할 수 있고 사람으로 비교하면은 네네네. 따라서 유전자 복제가 일어날 때마다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렇죠. 네. 네네네. 그런데 그래서 사실 바이러스 입장에서는 돌연변이가 그렇게 뭐 심각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그래서 다른 바이러스랑 비교를 해보면은 네. 그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독감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잖아요. 네. 근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코로나19랑 동일하게 RNA 바이러스고 RNA 바이러스는 사실 돌연변이가 많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랑 비교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발생하는 변이 속도가 느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독감 쪽이 더 빠르고 많다는 거죠? 네, 인플루엔자에 네, 네, 비해서. 네. 그래서 바이러스 한 마리가 있을 때, 예. 여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있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하면은 두 바이러스가 1년 동안 증식을 했을 때 변이가 얼마 정도 발생을 하느냐, 네네. 이렇게 비교를 하고 보면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변이가 46개가 생기는 동안 코로나19는 26개 정도 생길 것으로 예측이 된대요. 지금까지 네네네. 변이 속도로 보면은. 네. 그러니까 근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사실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변이가 뭐 안 생기는 건 아니고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랑 비교하면은 꽤 많이 생기는 편이긴 하지만 우리가 막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